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능원 기록유산센터장 김형수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유교 책판 같은 경우 2015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준비를 좀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습니다. 10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다른 기관들 국채라든가 또는 부산문화재단 통신사 등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추진 전문가들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추진 전문가 쪽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등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존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교 책판은 조선시대의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목판으로 판각한 인시형 책판입니다. 그런데 이 목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과 베트남 웅회는 왕조 목판 그리고 유교 책판이 세 가지입니다. 출판 이전에 원데이터라고 오로데이터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이 아닌 인쇄를 위한 자료가 등재된 것은 세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장판각이고요. 등재 추진인 유교 책판 등재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등재를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은 기탁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이거는 소유권은 원 소장자였고 저희들이 학술적인 활용과 보존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탁된 것이 목판이었습니다. 백담구봉령에 백담지 목판이 처음 기탁되면서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이 목판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데요. 이때 목판이 기탁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한 해에 많을 때 10,000장 가까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판들을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시면 특히 저희들은 처음에는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단 모아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목판 10만 장을 운동을 해서 처음에는 목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판을 기탁받아서 보존을 했었습니다. 처음 원호장자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처음 2007년도에 세계기록상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문화청에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조사가 되지 않고 목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패할 때 담당자가 바로 저입니다. 연구 성과도 거의 되지 않았었고 등재 논리도 사실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목판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7년도에 문화청에 신청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등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목판 연구소를 설치하고 2011년도부터 본격 출발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기록유산센터가의 전신이 목판 연구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기록유산센터장이 목판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판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본들과 그 내용들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나라와의 목판을 비교하기 위해서 웅년 왕조 책판, 베트남에 가서 웅년 왕조 책판을 직접 보고 또 목판 판각수를 세계 문명유산으로 갖고 있는 중국 양주의 조판시 박물관과 교류를 해서 이 목판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을
받고 목판을 알리기 위한 전시 등 홍보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그냥 단순히 책판이라고만 전시대 책판이라고 했다가 전시대 민간 유교 책판으로 한번 제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서용호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유교 책판으로 이름을 제목을 수정해서 총 718종 64,226장의 책판을 등재를 신청을 하고 2015년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 저희들이 논리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사실은 이 유교 책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로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한 3, 4년의 시간을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3, 4년 동안 계속 워크숍이라든가 내부 토론,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안에서 같은 점검을 통해서 산업과 후학이 책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유교적인 인륜 공동체를 신뢰한다는 그런 이상을 공유한 민간에서 제작한 책의 원행이다 라고 한 걸로 개념을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러한 논리 하에서 그에 대한 근거들을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책판 같은 경우는 공동출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동지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IAC에서도 수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등재되게 되는 한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판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이고 사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에도 판각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방 20세기 후반에 해방 이후의 것은 보각판입니다. 원래 있던 목판에서 빠졌던 것들을 다시 보각을 해서 넣는 완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대부분 19세기와 20세기 전반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부터 많은 책판들, 유교 책판들이 남아있음에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전쟁이라든가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것들 부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실되거나 또는 없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경찰청에 목판이 작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여 장 정도 작물로 된 건데 그것이 소종래가 되는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한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엔 조선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조선을 빼고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교책판 같은 경우 아까 처음부터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등재되기 전부터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17년째 전국 목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한국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2011년부터는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사한 결과 해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냅니다만 1548종에 13만 8,400여 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목판 조사할 때는 이렇게 먼저 지역별로 제주 지역입니다만 그 전에 문헌상으로 사는 제주 지역의 목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표를 만들고 각종 사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이 과정 중에서 하나 재밌는 것들이 각소라고 해서 목판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정보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데 이 목판에 각수들의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기능을 가진 기술자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각수 인명록을 발간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조사가 끝이 난다면
조선시대에 기술자였던 각 수들의 전체 명단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목판 조사가 완료가 된다면 한국 목판이 어느 정도 의의를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제주조사에서는 저희에게 육지하고는 다른 제주판만의 특징을 사실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사는 단순히 조사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디지털로 해서 일반들에게 공개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작업까지 마무리된다면 38,549장의 목판에 대한 DB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 19년까지 완료가 돼서 서비스가 되었고 2020년에는 지금 7,568장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 해마다 저희들이 이 목판 아카이브에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목판 아카이브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목판의 이미지라든가 전체 재원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목판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약 60% 정도가 완료가 될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교 책판의 등재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또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목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국제 목판 보존 협의회라고 해서 중국, 베트남, 일본,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함부르크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마 몽골하고 네팔이 들어오면 아시아 목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목판을 소유하고 있거나 목판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지금 빨리 하라고 자꾸 재촉을 해서 마음이 바쁩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 국제목판보존협의체에서 진행했던 학술대회는 이렇게 5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원래 중국 양주에서 11월 7일 날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는 순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서용원 선생님이라든가 이승철 선생님 그리고 김주배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등재뿐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2016년도에 등재가 난 다음 IAC 산하의 교육소위원으로부터 기록산 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것을 제안을 받고 검토한 결과 2018년도에 교소식을 유치하고 정규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계 기록유산 센터하고 ICD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해야 될 관계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먼저 어떤 뒤고 이런 문제보다는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이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끼리의 모임을 같이 여러 계시는 선생님들, 기관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처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공동사업을 추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죄송합니다. 지금 2018년도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책자를 발간했고 2019년도에 이야기를 보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작년 12월 달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물로 보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으로 해서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기록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목회 20년 기록으로 해서 이걸 영문판과 한영판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교육인데요.
세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세계 기록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창작 전문가들, 콘텐츠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학의 세계 교육상 강좌를 포함을 시켜서 선생님들을 시청서를 작성하셨던 경험 있던 분들을 특강 강사로 파견해서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상반기에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거 불가능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쯤 돼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오늘은 아직 이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기록산 전시 체험관을 저희들이 내일 관람을 하시겠습니다만 지었습니다. 원래 오픈했는데요. 한국의 유교 재판하고 한국의 아시아 어목회 기록유산인 한국의 펜액을 저기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수장고로 설계를 해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교 재판 손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의 곳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서 8월 달에 안동에서 유교 축전에 한국의 유교 재판을 전시를 하고 또 지금 뭐 다시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부산 통신사 기록 기념관에서 일주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계명대학교라든가 국회 그리고 과천 중앙고등학교 등 한 9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 안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아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세계 교육유산을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서 일단 손해 전시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하고 계신 기관들과 함께 콜라보 전시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했던 손해 전시 장면입니다. 이동 전시가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을 제작해서 바로 가서 설치를 해서 전시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시 공간이 뭐 100평 정도에서 30평까지 다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게 학생들이 인출하는 목판을 인출 체험하는 것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요. 뭐 여기 기론여고인데요. 기론여고에서는 인출만 한 500장 정도 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기록유산을 등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등재된 기관들 같은 경우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보존을 넘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을 같이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